안녕하세요, 모터리안 정영철입니다. 지금 코란도를 타고 충북 제천부터 서울까지 가는 그런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이 긴 여정을 가면서 뷰티풀 코란도를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이 처음 타보는 거고, 이게 디자인은 이전에 서울 모터쇼 때 봤는데 주행을 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이 뷰티풀 코란도는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나갔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저런 좀 이 차량의 스펙에 대한 정보들 이라던가 사이즈에 대한 정보들, 그런 것들을 얻으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부분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나 밤에 시승을 할 예정인데, 그 밤에 뭘 봐야 되냐, 바로 인피니티 무드라이트. 개발자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개발하는데도 공을 들였고, 이제 디자이너들도 그 기술을 사용을 어떻게 할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었고, 지금 현재도 켜져 있는 상태긴 하지만 밤에 좀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밤에 시승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자, 불을 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피니티 무드라이트라던가 앞쪽 디지털 스크린 클러스터를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늦은 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내에 무드라이트를 3차원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서 공간이 끝도 없이 뒤로 펼쳐져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인피니티 무드라이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쌍용에서 명명을 했는데, 일단 제 첫 느낌은 뭐랄까, 혹시 게이밍 키보드 아시나요? 게이밍 키보드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막 현란하게 색깔이 바뀌잖아요. 근데 딱 그런 느낌으로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또 싫어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3차원적인 그 효과는 분명히 나는데,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실내등을 좀 꺼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워도 조금 양해 바랍니다. 끄면은 지금 이렇게 무드등이 보이시죠? 막상 조수석에서는 이 3D 효과가 크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층층이 놓여져 있는 라이트가 조수석에서는 1열 종대로 아주 줄을 잘 맞춰서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수석에서 볼 때는 사실 저 3D 효과가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는데, 오히려 운전석에서 이렇게 조수석 쪽으로 눈을 돌리면, 그러면은 이제 입체적으로 좀 그렇게 보이죠. 도어 패널 쪽에 있는 무드라이트도 운전석에서 봤을 때는 좀 잘 보이는데, 막상 조수석에서는 저 조수석 쪽 라이트가 잘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운전석에서는 운전석 쪽에 무드라이트가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이거랑 같은 테마로 표현해 주는 게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클러스터예요. 좌우로 시선의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이게 어떤 3D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클러스터는 아니고, 그냥 그래픽만 저렇게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메뉴를 바꿔보시면 또 다른 형태의 속도계와 RPM 게이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화려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스크린 클러스터를 활용하기에 좋은 게 바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인데,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이렇게 가운데 커다랗게 표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런 야간 주행에서 가운데 화면을 끄고 주행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눈이 좀 피곤해진다거나 그럴 때, 그러면 이제 가운데 스크린을 끈 상태에서 앞쪽 클러스터에 내비게이션을 띄운 상태로 주행을 하면 눈 피로도를 조금 낮출 수 있어서, 사실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또 하나, 딥 컨트롤. 쌍용에서 사용하는 그 운전자 안전 보조 시스템들,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던가 아니면 엘카가 포함된 그 시스템을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들어온 만큼 사용을 해보면 상당히 잘 작동이 돼요. 상당히 잘 작동이 되고, 쌍용 측에서 설명을 할 때 이 반자율주행 기능이 2.5 레벨의 진보된 그런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체험을 해보고 있는데, 성능 자체는 괜찮습니다. 중앙도 잘 잡아주고, 속도도 잘 맞춰주고, 앞차와의 간격도 상당히 잘 조절을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내비게이션 데이터랑 연동이 되면서 제한속도 구간에서는 속도도 잘 맞춰서 그 제한속도 구간이 지나가면 부드럽게 재가속을 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의 최고 속도는 180km/h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아직까지는 이 시스템적으로 불안하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제 감정이 상당히 불안해져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오른쪽 차선에 있는 차량이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차량을 감지를 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아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시스템이 저 앞 차량이랑 받기 전에 브레이크를 완전히 잘 밟았을지는 사실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무서워서 그 전에 제가 발로 브레이크를 밟아버려서 그거를 확인을 하진 못했는데, 확실히 아직까지는 제가 원하는 만큼의 빠릿빠릿한 모습은 아직까지는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고속에서는. 또 하나 이 코란도에 들어가 있는 반자율주행 기능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이제 100km 이 속도 단속 지점이 끝나면 99km까지 감속을 알아서 자연스럽게 상당히 부드럽게 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저 단속 카메라가 지난 이후에는 또 부드럽게 재가속을 해줍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점은, 방금 전에 보셨듯이 조향을 손에서 놓은 상태에서 좀 가다 보면 이제 조향을 하라고 경고가 뜨는데, 이 경고가 뜬 상태에서 무시를 하고 계속 가면은 차선 유지 보조가 꺼지면서 차선 이탈 방지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는 차선이 나갈 것 같으면 오른쪽을 쳐주고, 나갈 것 같으면 반대편을 쳐주고, 지그재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점은 그 지그재그로 이제 차선 이탈 방지를 해주면서 상당히 오래 가요. 그 상태로 거의 계속, 제가 아까 실험해본 바로는 거의 10분 가까이 그 정도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이 반자율주행 시스템은 이런 정체된 구간에서 정지하고 재출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재출발 시에는 이 리즘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아서 작동을 시켜줘야 출발을 합니다. 이런 정체 구간에서는 정지했다가 다시 가고, 정지했다 다시 가고, 이게 상당히 피곤한 그런 작업인데, 그 작업을 반자율주행 기능에서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이 되는데, 정지됐다가 재가속해주는 이런 정도의 반자율 기능은 사실 윗급에서 사실 많이 사용이 되죠. 낮은 급의 반자율주행 기능에서는 보통 30km 미만은 작동이 안 된다거나, 혹은 정지 상태에서는 이제 다시 해제가 되거나, 보통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렇게 정지했다가 다시 가는 이런 반자율주행 기능이 이런 정체 구간에서 엄청나게 편해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이제 반자율주행이 뭐 2.5 레벨이다, 그 정도로 상당히 뭐 자신감을 드러내기는 하지만은, 어찌 됐든 아직까지는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상 도로에 주의를 하시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승 코스에 따로 와인딩 코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와인딩 코스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제대로 극한까지 느껴볼 수는 없었지만은, 산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구불구불한 그런 유사한 와인딩 코스와 유사한 코스에서 느껴봤을 때는 무난한 움직임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롤링이 심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2급의 준준형 SUV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무난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움직임이 특별히 흐트러지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이 깊고 깊은 산 골짜기를 지나면서 와인딩 로드 비스무리한 이제 시골길을 이렇게 갔는데, 제가 느낀 핸들링 감은 뭔가 엄청나게 무거운 움직임이라거나 아니면은 굼뜬 그 정도의 움직임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만 핸들링의 감이 엄청나게 샤프하다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사실 뭐 제가 기대한 거보다는 그 이상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운동 성능을 가지고 있다, 아주 기민한 핸들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표현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운전하기에 거부감은 들지 않는 그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속에서의 차량의 느낌을 느껴보면은, 사실 초고속 구간 밑에 일반적인 고속도로 주행상에서의 고속 주행 시에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초고속 구간으로 넘어가면은 조금 차량의 움직임이 불안해지더라고요. 살짝 붕 뜨는 느낌도 느껴지고, 또 하나 문제점은 앞쪽에서 상당한 소음이 들렸어요. A필러와 사이드미러 옆쪽에서는 뭔가 희한한 턱턱턱 하는 그런 소리도 났었고, 조금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일반적인 고속도로에서의 고속 주행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히 불안정해진다거나 스티어링이 그러진 않고, 이 차량의 익스테리어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 티볼리를 넓고 좀 낮게 그런 식으로 예쁘게 다듬어서 적용을 한 그런 디자인인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런 디자인에 꼭 코란도란 이름을 또 달았어야 되나,
물론 이제 이전 뉴코란도 이후에 이 전 모델인 코란도 C도 그렇고 도시명 SUV를 사실 완전히 탈바꿈하기는 했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전 코란도의 그 감성, 상당히 개성 있는 그런 디자인을 조금 재해석해서 이 쌍용의 코란도의 헤리티지를 재해석을 해서 가지고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는 그런 아쉬움은 항상 있어요. 이제는 쌍용이 그 옛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옛날 그 뉴코란도 그 시절에 그 아이코닉했던 그 디자인을 다시 한번 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코란도라는 이름으로.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코란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헤리티지,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상당한 강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어느 정도 다시 살려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차량은 이 차량대로 다른 모델로 나가고, 그 코란도란 이름은 좀 더 그 오프로드에서 어울릴 법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에 다시 한번 코란도라는 이름을 얹어서 선보이면은 정말 전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굳이 이 차량에 코란도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붙였어야 되나? 물론 쌍용 입장에서는 그 코란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사람들의 어떤 인식 때문에 이 코란도라는 이름을 이 차량에 얹은 거겠지만은, 저는 그게 과연 큰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전에 티볼리라는 어떤 아예 새로운 그런 차량이 나왔을 때도 그것 때문에 차량 판매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인테리어 디자인은 저는 형태적으로도 좀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서 덜 현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을 주고, 물론 저 쌍용의 저 인피니티 무드라이트 저 자체는 상당히 재밌고 독특한 그런 캐릭터를 가진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저거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 인테리어의 다른 디자인 요소들과 맞춰서 사용을 해보면 유기적인 그런 디자인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인테리어의 사용성은 사실 나쁘지 않아요. 사용성은 상당히 편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인데, 스티어링 휠의 두께가 살짝 희한해요. 위에는 조금 얇은데 아래는 좀 두껍고, 옆은 또 좀 평평한 느낌이고 희한합니다. 일단은 이 전반적인 지름 자체가 조금 더 작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작았으면 이 차랑 더 잘 맞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살짝 크고 굴곡이 조금 희한합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한번 체험을 해봤었는데, 뒷좌석 등받이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한 단계는 조금 더 서 있는 등받이 단계, 그 다음에 리클라이닝 하면 한 단계 더 이렇게 뒤로 갈 수 있는데, 리클라이닝을 안 한 상태에서도 뭐 나름 괜찮은 등받이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 리클라이닝을 하면은 상당히 편한 등받이 각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트렁크 공간도 이제 아래쪽, 지금 그 칸막이가 이렇게 평평하게 가 있는데, 그걸 열면은 그 아래쪽을 럭키 스페이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 칸막이 그 위에 덮개를 칸막이처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뷰티풀 코란도가 뭐 하나 특출나게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괜찮은 디자인, 괜찮은 성능, 괜찮은 주행성, 그런 어떤 괜찮은 것들의 집합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다만 이 반자율주행 기능은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피니티 무드라이트는 아주 재미있는 아이템이지만은 그냥 단지 저렇게 앞쪽 패널, 글로우박스 위에 패널에 의미 없게 배치를 해놓거나 양옆 도어 패널에 의미 없게 저렇게 너무 뜬금없이 넣어놓지 말고, 좀 더 저거를 어떤 다른 인테리어 디자인과 연계되는 그러한 디자인을 가지면서 사용을 하면은 극적인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